자, 오늘은 복소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던 게 복소수의 극형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극형식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복소수 뭐 z가 있을 때 z equal a 더하기 j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복소수를 r과 각도 세타로 나타내는 형식이 이게 극형식이었고요. r은 무엇이었냐면은 자, 이걸 복소 평면에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쯤 여기 어둠에 Z를 그려볼까요? Z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실수 real 실수 성분이고요. imaginary 허수 성분이고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R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요 세타가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소수의 극형식이고요. 이 복소수의 극형식으로 당연히 여러분 뭐 보이시겠지만 복소 평면의 어느 점이든 어디든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랑 그 다음에 실수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의 극형식이란 거를 쓸 수 있고 식으로 다시 쓰면은 z equal 자 극형식을 다시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한다면 r 그다음에 세타를 이용할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자, 요거를 이용하면은 뭘 할 수가 있었냐면은 극형식의 곱셈 z1이 있고 z2가 있어서 얘네들이 a 더하기 a1 더하기 jb1 곱하기 a2 더하기 jb2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그냥 r1 곱하기 r2 그 다음에 각도 세타1 더하기 세타2 요거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고요. 요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z1 나누기 z2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a1 더하기 jb1 나누기 a2 더하기 jb2 이거 통분하고 막 계산하려면 복습했었죠? 근데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r1 나누기 r2 바로 절대값 그러니까 길이 성분은 절대값 성분은 자기들끼리 곱하거나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뭐 위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각도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근데 계산이 됩니다. 복소수의 극형식을 이용하면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걸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이거를 우리 뭐랑 이제 합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오일러의 공식. 얘랑 합칠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을 쓰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얘 이퀄 2의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얘를 복소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복소수인 거죠. 복소 지수 함수인데요. 이 복소 지수 함수가 방금 전에 봤던 이 극형식의 이 부분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극형식을 표현할 때 이제 이 애매한 그 각도 기호 표시가 아니라 그냥 z equal r 곱하기 2의 j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 뭐 좀 뭔가 근본 없어 보이는 이 각도 표시보다 훨씬 더 이제 원리가 다 착착 체계가 잡힌 지수함수 형태로 복소수의 극형식 연산을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썼던 거랑 똑같이 z1 곱하기 z2는 이제 r1 2의 j 세타 1 곱하기 r2 2의 j 세타 2 이렇게 될 때 지수 뭐 r1 곱하기 r2는 당연히 이제 개수는 앞에 붙고 지수는 2의 j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각도 성분이 요 위에서 이제 각도에 했던 성분이 이렇게 여기 지수 함수의 지수로 들어가는 게 바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z1 나누기 z2 얘도 r1 2의 j 세타 1 나누기 r2 2의 j 세타 2 이렇게 될 때 r1하고 r2는 당연히 그냥 분모 관계 그대로 유지가 되고 2의 j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이제 지수의 역수를 이용해서 세타 2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고 걔네들끼리 또 지수함수 법칙을 써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2의 j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여기랑 똑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러의 공식을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과 결합을 하면은 복소수의 극형식 표현이 훨씬 더 체계가 잡히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의 오일러 공식을 얹은 것 뿐인데요.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은 복소수의 연산을 좀 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과 제가 복소 평면의 회전이라고 제목을 써드리겠는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회전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난데없을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각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도, 회전 뭐 당연히 관련이 있을 법도 하죠. 자, 요 얘기를 볼 때 우리 복소 평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복소 평면을 쭉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실수, 허수 이렇게 되고요. 우리 벡터를 몇 개 그려볼까요? 자, 일단 직선이 안 되네. 아무튼 뭐 그냥 두죠. 그 다음에 뭐 제일 쉬운 벡터들. 그래서 얘를 z2라고 하고 아까 걔를 z1이라고 하고 z1은 그냥 a 더하기 j b에서는 a는 1이고 b는 0인 거죠. z2는 a 더하기 j b에서 a는 0이고 b가 1인 상황입니다. j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벡터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얘를 z3라고 하고 z3는 1 더하기 j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요런 그 벡터들이 있을 때 제가 복소수의 연산과 복소평면의 회전이라고 썼는데 복소평면 상에서의 이 j3에다가 j1을 곱하면 뭐 자기 자신이죠. 근데 j3에다가 j2를 곱해봐요. j3 곱하기 j2 이퀄 이제 1 더하기 j에 j를 곱한 거니까 그냥 j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j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j는 1이고 허수 성분은 계속 위로 1이고 실수 성분이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얘를 뭐 j4라고 부를게요. j4. 근데 얘네를 보면 g3랑 z4랑 얘네 사이에 90도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이 됐어요.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z3가 1 더하기 j가 아니더라도 어떤 벡터든 간에 뭐 예를 들어 z5를 이렇게 잡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z5에 z2를 곱하면은 90도가 회전이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그냥 이 상태로 보면은 신기하게 느껴지지만은 방금 전에 공부를 한 복소수의 극형식 그리고 복수지수함수 형식을 생각을 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z2는 극형식으로 쓰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j라는 거는 잠 보시죠. 이게
a 더하기 b, jb 형식을 써놓고 보면 좀 더 알 텐데 a는 0이고 a가 근데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얘를 다시 쓰면은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인 건데 세타가 그냥 90도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세타는 0이고 이게 0이고 얘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은 1이었고 그러니까 얘를 j2를 복소지수 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그냥 복소지수 함수 형태로 나타나면은 r은 1이고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2에 j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로 z1은 뭐냐면은 2에 j 0도예요. 그냥 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r 역시나 여기서도 r은 1이고 여기서도 r은 1이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z3는 뭐건 간에 얘가 뭐건 간에 뭐 r 2에 j 세타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가 z2를 곱하면은 z2를 곱해버리면 2에 j 2분의 파이를 곱해준 건데 결과적으로 바뀌는 거는 equal r 2에 j의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요 각도만 2분의 파이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하는 거예요. z2라는 j라는 복소수를 곱해주는 모든 경우에 그 곱해진 복소수는 복소 평면에서 전부 9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이 이제 복소 평면상에 회전이 됩니다. 복소수의 곱셈이란 거는 곱셈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나눗셈을 하면 뭐였어요? 나눗셈은 지수가 빼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회전이라는 연산을 나타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복소수와 복소평면이라는 체계를 이용하면은 회전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이 복소평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복소수와 극형식과 거기다가 오일러 공식까지 얹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복소수 뭐 x축, y축의 평행한 그 축 위의 벡터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 의미의 벡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z 세타 이렇게 써놓을까요? z 세타는 r 2의 j 세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뭐 이런 벡터라고 하죠. 이런 벡터가 있고 얘가 세타다. 이 벡터를 지금 뭐 z3에 곱하든 z5에 곱하든 z4에 곱하든 그 모든 벡터들은 다 세타만큼 회전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세타만큼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r만큼 이 길이가 더 늘어나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뭐 그런 r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아니면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z5가 이렇게 거리는 좀 줄어들면서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거리가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연산을 복소수의 곱 그리고 나눗셈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는데 혹시 회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배운 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회전을 우리가 배울 때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게 행렬을 공부하셨으면 고등학교 때 회전 행렬이란 걸 배웠을 수 있겠어요? 회전 행렬. 그래서 혹시 이걸 공부하신 분들께 이제 좀 참고로 제공을 해드리는 얘기인데 이 얘기랑 회전 행렬의 얘기랑 얘네 둘이 이게 뭐가 서로 상충되는 게 없는지 혹시 이게 이거 맞는 얘기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R1 그 다음에 복소수를 다시 우리 코사인 사인 형태로 써볼까요?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j 사인 세타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R2 세타를 곱하는 거죠. R2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j 사인 세타 2 이렇게 곱하는 건데 이걸 다 풀어서 써보면요. 뭐 R1, R2 얘는 스케일링인데 뭐 그 거리 스케일링 정보는 일단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고 우린 지금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전 성분, 삼각함수 성분들을 쫙 한번 써볼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있고 그 다음에
j sin 얘네 둘을 곱해보면요. 플러스 j의 제곱, 그 다음에 sin 세타 1, sin 세타 2가 있고요. 네, 2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1, j를 꺼내고 코사인 세타 1, sin 세타 2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j를 꺼내서 sin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고, 전에 시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덧셈 공식을 이용하면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j를 꺼내서 보면은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지금 그 삼각함수 공식 이용해서 축약을 하지 말고 벡터 성분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게 실수 성분이라는 게 x축 성분이죠. x축 성분은 코사인 세타 1, y축 성분은 사인 세타 1이에요. 우리 지금 j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j축 방향 성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마치 우리 그 벡터 표기에서 얘를 a, y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j를. 그리고 곱하기 1 돼 있는 거를 a, x 성분 이렇게 단위 벡터 성분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j를 단위 벡터 표기로 생각하면 빼놓고 코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1 각각 x축, y축 성분이 근데 z2라는 복소수 곱하기를 했더니 곱하기 z2라는 복소수 곱하기를 했더니 이제 x축 성분은 어떻게 냈냐면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y축 성분은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이거 순서를 제가 바꿔 쓸게요. 여러분들 공식과 잘 맞게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x축 성분이 됐고 이게 y축 성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z2라는 복소수 곱한 거를 행렬 곱한 걸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복소수를 곱한 게 아니라 행렬을 곱해서 요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만들어 주려면 이 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위의 성분에는 여기 코사인 1에다가는 코사인 세타 2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1에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2입니다. 그 다음에 y축 성분에는 사인 세타 1에는 뭐가 곱해졌어요? 지금 코사인 죄송해요. 이게 여기가 여기에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그 다음에 곱해지는 건데 사인 세타 1에는 코사인 세타 2가 곱해졌고요. 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에는 사인 세타 2가 곱해졌죠. 그래서 이런 행렬을 곱하는 거랑 복소수 z2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행렬이 뭐냐면요. 이게 회전 행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우셨으면은 아실 텐데 이게 회전 행렬이 맞아요. 그러니까 복소수 z2를 곱하는 거랑 회전 행렬 세타2로 회전을 하는 회전 행렬을 곱하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연산이 똑같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를 곱하는 게 결국 복소 평면에서의 회전과 같다는 걸 봤으니 이제 우린 바로 드 무아브르의 정리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드무아브르의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의 n승은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j 사인 n 세타 요 얘기입니다. 요 공식을 드무아브르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이제 오일러 공식을 배우고 나서 복소수 연산 다 배우고 나선 뭐 증명도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이미 2의 j 세타가 되고요. 얘를 n승 해봤자 이퀄 당연히 2의 j n 세타죠. 근데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얘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쓸모 있게 좀 써먹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딘가를 보면 우리 예제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제 9.18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z 3승 equal 1을 만족시키는 z 값들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우리 문제에는 이 z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딱 줘서 이제 나와 있는데, 아이고, 딱 예쁘게 직선으로 펴줘라. 네. 그다음에 또 얘도 펴줘라. 네. 이렇게 이렇게 복소 평면을 다시 그리고요. real, imaginary. 자, 우변의 equal 1. 자, 얘가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얘가 목표인데, 그래서 얘가 equal 1이고요. 복소수, 어떤 특정 복소수를 3번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R 2의 J 세타의 3승이 1이래요. 근데 얘는 얼마예요? 1 곱하기 2의 J 0도잖아요. 그죠? 내지 1 곱하기 2의 J 2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2파이.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R은 R의 3승이 1. 이거는 R은 1이죠.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 이제 3승이니까 equal R의 3승 곱하기 2의 J 3세타잖아요. 즉 3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을 이항을 하면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3분의 2파이는 얼마예요? 120도. 요 각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각도를 한 번 더 곱하면은 여기에 3분의 4파이, 그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1 이렇게 오는 건데요. 얘네들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쭉 원을 그려서 제가 너무 원을 못 그려서 좀 더 동그랗게 잘 그려볼까요? 역시 잘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 원 위에다가 3분의 2파이, 그다음에 3분의 4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위에서 요 점까지 오는 이 2파이 되는 이 원호를, 이 원의 둘레를 3등분한 그 점들,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3분의 1, 여기서 3분의 2, 그리고 이 점까지 사실은 세 개 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타 곱하기 3 하면 2파이죠. 요건 아까 3분의 4파이였잖아요. 3분의 4파이 곱하기 3 하면은 4파이죠. 그죠? 근데 이거 이퀄 0, 이퀄 2파이, 이퀄 4파이, 이퀄 6파이 땡땡땡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3분의 6파이, 즉 2파이. 2파이를 곱하기 3 해도 6파이죠. 근데 6파이라는 각도랑 2파이라는 각도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원으로 잡아놓고 이 원 위를 3승을 했다? 3등분을 시키는 이 원 위에 이 각도 방향들, 이 각도들을 3번 곱하면은 이 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그리고 3분의 6파이, 즉 0도까지도 다 요 세타를 여기 요 세타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z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알잖아요. z의 3승이라는 거는 z의 3승 이퀄 어떤 1이라는 어떤 방정식은 해가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z 이퀄 2의 j 3분의 2파이, 2의 j 3분의 4파이, 2의 j 0도, 즉 1, 이렇게 3개의 해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9번 문제도 볼까요? 얘는 z의 제곱 이퀄 4j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비슷하게 우변에 해당하는 이 4j라는 거를 복소평면에 그려줍시다. 그래서 얘가 4j래요. 그 다음에 z의 제곱이 4j라는 거니까 이게 r 제곱 2의 j 세타 곱하기 j 2세타 이퀄 4j라는 거죠. 4 곱하기 2의 j가 지금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조금 전 문제에서 봤듯이 2분의 파이로 끝나면 안 되고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 r의 제곱은 4 하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r이라는 건 어차피 절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2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r은 2입니다. 그 다음에 세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세타는 2세타는 2세타 이퀄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항을 하면은 세타는 4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뭐 일단은 그냥 r 그 성분은 잊어버리고 방향 성분만 봅시다.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면은 얘를 한 번 더 회전을 시키면 여기까지 딱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그 우리가 원하는 해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뿐만 아니라 여기 이 원을 2등분 했을 때 2등분 시켰을 때 요 점을 시작으로 2등분 시켰을 때 그 다른 쪽 점 하나 다른 쪽 점 얘도 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냐면은 4분의 파이만큼에다가 지금 2분의 파이를 추가를 한 거잖아요. 얘를 한 번 더 돌리면은 자 이게 반바퀴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오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반바퀴 오고 반바퀴 한 번 더 오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더 와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반바퀴에다 요만큼 오고 다시 반바퀴에다가 또 요만큼 오고 그렇게 돼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자리로 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도 해가 되는 건데 그게 뭐다? 세타 각도에다가 4분의 파이에다가 n 이퀄 1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즉 4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각도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한 어떤 산술적인 풀이 방법도 봤고 복수 평면에서의 기하학적인 풀이 이 화살표까지 이 각도를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요거 즉 몇 승으로 되어 있느냐를 그 몇 등분하느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J의 n승이면 n 등분하면 되는 건데 2승이니까 2등분한 이 각도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360 이 파이를 또 2등분한 그 파이만큼을 여기에다 더해준 즉 이 원을 n 등분 시켰을 때 그 나머지 점 걔도 해 포함된다는 것을 이렇게 복소평면에서 기하학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z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2의 j 4분의 파이 더하기 2 아니 더하기가 아니죠. 뭐죠? 콤마. 근데 앞에 r이 붙어야 되니까 여기 r이 2였죠. 2 곱하기 2의 j 4분의 파이 콤마 2 곱하기 2의 j 4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의 해를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복소지수 함수를 복소수를 이걸 코사인 사인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써줘도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드모아브르의 정리에 이 절에 있는 예제들 더 풀어보시면 될 텐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복수 지수함수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은 금방 풀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좀 짜잘한 증명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걔네들은 크게 우리가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거꾸로 다시 뒤로 와서 phaser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phasers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 아마 안 배우셨을 텐데 회로 이론에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사실상 거기서만 좀 쓰여가지고 뭐 회로를 열심히 공부하시려면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뭐 아주 그 이외의 확장성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로 이론에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오일러의 공식과 복소수를 이용한 그런 어떤 좀 쓸모 있는 도구 정도, 수학적인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선 뭐 하냐면은 이 사인파, 정현파들, 사인 코사인을 묶어서 정현파라고 하죠. 이 사인파를 얘를 복소수처럼 표현을 합니다. 복소수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주요 기법이에요. 복소수처럼 표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회로 이런 거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로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궁금한 게 전압과 전류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뭐 그런 회로에서 그냥 건전지 연결해 놓고 그냥 그런 회로 건전지가 있어서 이런 회로가 있으면은
얘는 DC 즉 Direct Current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 전류나 그 전압 성분이 일정한 상수 상황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메 법칙도 그냥 쓰면 되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 콘센트 전기 콘센트는 이렇게 이런 똑바로 이렇게 상수의 값을 갖는 그런 전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연파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전기를 발전시킬 때도 이렇게 정연파로 만들어지는 전기 발전이 이게 자연스럽고요. 쓸 때도 그리고 송전할 때도 이렇게 이걸 교류 전류라고 하죠. AC (Alternating Current). 교류 전류가 송전을 할 때도 쓸 때에도 더 좋은 성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연파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연파라는 게 뭐예요, 근데? 시간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V라는 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잘 되고요. 얘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V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hi. 자, 오메가가 결국 이 주파수와 관련된 얘기예요. 주파수입니다. 우리 삼각함수 파형 얘기할 때 오메가라는 걸 각주파수라는 얘기로 각주파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죠. 각주파수고 phi는 위상입니다. 그리고 V0는 진폭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회로 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게 전원이 되는 건데 이 전원을 어떤 회로에 인가를 했을 때 그 회로에 어떤 소자에 얼마만큼의 뭐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이런 걸 알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 소자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R 저항이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와서 우리 전자과에서 새로 배우게 되는 소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C 캐파시터. 얘를 축전기라고도 해요. 축전 소자, 축전기. 아무튼 전하를 축적을 하는 그런 소자고요. 그 다음에 L 인덕터라는 얘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얘는 인덕션 뭔가 유도를 해내는 유도가 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소자입니다. 그래서 RCL, RLC라고도 하고요. 이 세 개의 소자를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회로들을 만드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배우실 텐데요. C와 L은 R과 달리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종속성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어떤 전원 입력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시간당 어떤 변화에 따라 속성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은 회로 이론에서 이 부분을 안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더 디테일한 거는 회로 이론에서도 배우실 거고 또 이 캐패시터라는 소자와 인덕터라는 소자의 기본적인 그 전자기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전자기학 수업에서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수학적인 수식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식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수식을 제공을 캐패시터에 대해서 해드리자면요. 캐패시터라는 소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수식이 있습니다. Q equal CV라는 이런 수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C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전 소자, 캐패시터 소자의 특성이에요. 소자의 특성. 특성을 하나의 상수계수, 어떤 상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가 되고 얘를 캐패시턴스라고 부릅니다. 얘를 캐패시턴스라고 부르고요. 단위는 페러드입니다. 페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페라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C는 어떤 상수예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이렇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도록 조정을 해주는 비례상수 같은 거고요.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 Q는 전하량, V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캐패시터 소자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이 소자에 전압을 얼마나 걸면은 그 사의 전하 아까 여기 제가 축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를 쌓아 놓는 그런 소자인 거거든요. 전하가 얼마나 쌓이느냐 쌓인 전하의 양이 Q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고요. C가 클수록
적은 전압에도 많은 전하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인데 얘를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저항에는 저항을 생각을 하면 저항은 R이라는 소자 저항 값으로 나타내는데 V는 IR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우리 캐파시터에 대해서도 전압과 전하량이 아니라 전류 I와의 관계를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I라는 I라는 값을 여기 이 식에다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넣으려면은 양변을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dq dt equal c는 상수니까 뭐 그냥 곱해지는 거고 그대로 그냥 둬도 되고요. v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될 때는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에는 dv d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dq dt라는 얘가 뭐냐면은 얘가 전류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하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 거잖아요. 전하의 흐름이거든요. 전하의 흐름이 말 그대로 전류잖아요. 그래서 얘를 I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는 전류가 전하의 흐름, 전하의 변화량이라는 것과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V는 IR이라고 썼던 것처럼 얘는 저항에 대해서 썼던 건데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하나의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캐패시터라는 소자에 대해서는 삼각함수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삼각함수 표현으로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 지금 I는 C dV dt를 써주면요. 일단 VT가 다시 써보면은 V0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phi 이렇게 됐었을 때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dv dt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v0에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c를 해주면 걔가 equal i가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삼각함수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뭐 좀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복소지수 함수 표현으로도 복소지수 함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오일러 공식을 써서 이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코스 2의 j라는 거는 계속 그 2의 j 세트 하면은 코사인 더하기 j 사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거 vt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vt equal v0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phi 이렇게 나타내는데 코사인 성분만 있잖아요. 코사인 성분은 이 복소지수 함수로 나타내진 복소수의 실수 성분이죠. 그래서 R이 이렇게 실수 성분만 남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표현을 복소지수 함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dvdt는 자, R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실수부만 남기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해주고 그래서 V0 그다음에 미분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은 R이 안에 미분을 이 리얼 성분 나타낸다는 그 연산 안에서 해주면 J 오메가가 튀어나가요. J 오메가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phi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수부 남기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치면은 J 오메가 V0 V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사실 곱하기 C도 있었죠. 여기다가 곱하기 C도 끼워 넣어서 C 그 다음에 V0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phi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R이 V0 이 부분은 이거는 뭐였냐면 얘가 V였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C를 했으니까 dVdt에 곱하기 C를 했으니까 얘는 equal I가 되는 거잖아요. I는 그러니까 V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은 J오메가 C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V는 IR이니까 V equal I 어떻게 생각을 하려면은 V equal 자 J오메가에다가 리얼 하는 걸 다 그냥 통째로 이항을 시킨다고 생각하면요. 리얼 J오메가 C분의 1 그 다음에 I T 이렇게도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로부터 I를 계산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V는 IR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V는 R에 해당하는 이 부분 J 오메가 C분의 1 얘를요 Z라고도 잘 표현하고요. 얘가 그러니까 캐패시터라는 저항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떤 속성을 갖는 소자에 대해서 그런 소자에 대해서 저항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 어떤 상수 개수 근데 복소수 상수 개수인 그리고 복소수가 사실 의미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거를 Z라는 기호로 표현해서 얘를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 이건 회로 이론 얘기인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 수학적으로 페이저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면 회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런 걸 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쭉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삼각함수 표현을 이제 복수지수 함수 표현으로 바꾼 셈인데 원래는 삼각함수 표현에서 무슨 작용들이 일어났었냐면은 코사인 함수가 그러니까 전압에서 이게 전압 VT에서 있던 코사인이 캐패시터에서 캐패시턴스라는 비례상수와 함께 이제 전압의 미분에 대한 어떤 속성이 반영되어서 전류에 그래서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사인이 사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인이 I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였는데 코사인이 사인이 되는 게 사실은요 정연파 기준으로 우리가 파를 기준으로 생각할 땐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아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었잖아요. 마이너스 사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제가 그림을 잘 그렸나요? 좀 못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사인으로 생각하면 여기 얘가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무튼 요만큼 거리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파라고 파의 모양은 똑같은데 정연파의 평행 이동과 같은 셈이에요 사실은 그죠? 파동을 보면 그리고 이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타 플러스 어떤 피라는 위상으로 즉 정연파 입력의 각도에 입력이라는 게 지금 각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얘의 회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복소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게 페이저의 원리예요. 자, 이 똑같은 원리를 이 똑같은 기법을 인덕터라는 또 새로운 소자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덕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 레지스터, 그 다음에 축전, 캐패시터, 그 다음에 인덕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덕터라는 소자는 이런 솔레노이드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가 인덕터의 기호고요. 인덕터라는 소자 안에서는 phi equal Li라는 수식이 작용이 됩니다. phi는 뭐냐면 얘는 magnetic flux 전이 아니라 자속 밀도라는 건데 아무튼 자기장의 어떤 넓이의 총합입니다. 어떤 넓이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총합이에요. 이 magnetic flux equal L이라는 게 아까 캐패시턴스 C랑 비슷한 거예요. 인덕터 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덕턴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단위가 H, 헨리라는 단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I는 전류예요. 이게 인덕터 소자에서 만족이 되는 기본 수식입니다. 이 식은 전자기학 수업에서 사실 배울 거예요. 근데 얘도 양변을 미분하면요, dDt를 하면요, 자 자속 밀도 d 이 phi라는 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d phi dt equal epsilon이라는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은 무엇이냐면은 얘가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얘도 역시 패러데이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얘도 역시 전자기학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패러데이's law에서의 엡실론이란 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얘가 결국 전압 V입니다. 전압 V고요. V equal 자 양변을 요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은 L은 역시 뭐 그냥 비례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di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V는 L di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Vt 다시 써보면은 V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얘가 뭐랑 같다? L di dt랑 같은 거죠. 근데 그걸로 나타내기 전에 V0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phi 쓰고 자 얘를 여기에다가 우리 리얼 성분만 골라내야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얘가 V인데요. 얘 equal L di dt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시나 V equal IR과 비슷한 V equal IZ 형태로 인덕터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L을 일단 그러니까 di dt equal L분의 V0 자, 이 R이 요 리얼 성분만 남기는 요 연산자 같은 건 일단 좀 생략을 해둡시다.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I라는 걸 미분하면은 이것과 같아진대요. 근데 I라는 것이 결국은 이 복소지수 함수가 비슷하게 등장할 텐데 걔를 미분하면 J 오메가가 튀어나갈 거잖아요. 근데 미분했을 때 튀어나간 게 여기 없으니까 얘를 분모에 넣어줘야 즉 I equal L 그 다음에 J 오메가가 여기 있어야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써놓아 줘야 얘를 미분해봐요. 그럼 J 오메가가 튀어나가면서 얘네 두 개가 약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략했던 리얼 성분 남기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I equal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V equal IZ 뭐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V equal 다시 V에 대해서 쓰면은 자 얘를 이항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L I T 뭐 제가 대문자 I랑 소문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시간에 대한 함수 교류 I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굳이 요 인덕터 식 때문에 이걸 대문자로 썼던 건데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큰 상관없고요. J 오메가 L을 이렇게 이항을 해오고 이제 여기다가 리얼 성분을 붙이게 되는 거니까 이 equal ZI의 측면에서는 Z equal ZL이라고 써줄까요? ZL equal J 오메가 L을 곱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되는 건데요. 그런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서 임피던스를 정리를 하면요.
임피던스라는 걸 정리를 하고 회로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볼까요? 회로를 하나 그려보죠. 자, 그다음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VS 전원 소스를 집어넣고요. 여기엔 저항 R, 인덕터 L, 캐패시터 C, 캐패시턴스 C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ZR이라는 거, 그러니까 R에 걸리는 부하 전압, R에 걸리는 전압, VR은 IZ equal V라고 생각했을 때 ZR은 그냥 그러니까 R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ZL은 방금 봤다시피 J 오메가 L이고요. 그 다음에 ZC는 아까 본 것처럼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라는 기호로 이 소자의 속성을 축약을 해서 나타내면요. 이 소자에 걸리는 부하 전압 VR, VL, VC를 간단하게 다 요 회로에 돌고 있는 전류 I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VR은 얘는 이 전류는 그리고 이 회로 이게 회로가 하나의 골이니까 이 하나의 골이라는 회로에는 전류 값은 다 동일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거는 이 파이프가 하나니까 하나의 크기대로만 흘러가는 거겠죠. 그 하나의 크기라는 걸 IT라고 T에 대한 함수 I라고 볼 텐데 저항에 걸리는 부하 전압 VR equal I 곱하기 R이 될 거고요. 인덕터에 걸리는 부하 전압 VL이라는 건 I 곱하기 J 오메가 L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걸리는 부하 전압 VC는 I 곱하기 I 나누기가 되죠. 사실 J 오메가 C 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자별로 걸리는 부하 전압을 써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한 바퀴 다 돌면서 더하면은 즉 VS 더하기 VR 더하기 VL 더하기 VC 하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키리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퀄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S 이퀄 VS를 이항을 시켜주죠. VR 얘네들을 여기다가 쭉 다시 I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요. I, R 더하기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을 I에다 곱하면 equal VS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VS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얘가 그럼 이제 뭐냐? 이 전체 회로에 대한 입력 전압에 대해 이 전류와의 V는 IR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가 됩니다. RLC 회로니까 RLC, ZRLC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ZRLC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복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복소수 성분을 실수부, 허수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실수부는 R이고 얘도 복소수 성분, 얘도 허수 성분, 얘도 허수 성분인데 Z분의 1은 얼마냐면은 1분의 Z는 얼마예요? 이거는 분모를 이제 복소수로 없애서 분모 분자에 각각 J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J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분은 R, 허수분은 J 곱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 값과 인덕턴스 값, 캐패시턴스 값과 그 다음에 입력 전원의 주파수 얘네들과의 그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회로의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한 더 자세한 디테일은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지금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Z라는 게 전류에 곱해져서 이퀄 전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꾸로 전류는 ZRLC분의 마이너스 VS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혹시 전류를 제일 크게 키우고 싶다든가 제일 작게 줄이고 싶다든가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진폭을 생각했을 때는 z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zRLC의 얘 절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의 C분의 1의 제곱의 루트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절대값을 가장 줄이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뭐 건들 수가 없으니까 요 성분이라도 뭔가 어떻게 가장 값이 작아지게 한다든가 오메가 L 이퀄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오메가 특정 주파수를 우리가 입력 전원의 주파수를 조정해서 요걸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이 가장 작아질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전류가 가장 극대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 전원의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 전류가 어떻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페이저라는 걸 쓰면 회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은 다 복소수의 어떤 연산에 결국 복수지수함수 오일러 공식 이런 이론들을 잘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